양주열구 김한장 의원입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 3년, 4년 청와대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경호실은 알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부속실 3인방 특히 안봉건 비서관 등이 실어 날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호 규칙을 이야기하고 완벽한 보안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아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국조 오늘 끝나는 거 아닙니다. 청문회 또 할 거고 또 특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실 직원이지 또 비서실 직원이지 최순실에 충성하는 그런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농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실장 아까 어디 갔어요? 그 말씀 맞아요. 관저에서 대통령이 바깥에서 의료진 데리고 와가지고 안방에서든 아니면 파우더룸이서든 또 다른 방에서 진료를 하면 의무실장을 알 수 없어요. 또 그 말로 책임이 면탈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청와대의 공식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실장은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자문이 또 김영재 이런 사람들이 최순실 손잡고 들어와가지고 진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또 이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모범 답안 좋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런 자세를 보이는 건 저는 탓하지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실, 이 국정농단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온 국민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엄중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서실장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전화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이라면요. 그날 텔레비전이 중계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집무실로 내려와야죠. 수석회의를 소집을 하거나 관계 비서관을 보고지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옥 실장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자리에 들다 말고 비서관들 불렀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NSC 소집해라. 국무회의도 비상국무회의 소집해라. 정군, 경찰, 경계령 내려라.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지시를 하도록 보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안보실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장수 안보실장.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후안무치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안보실이 재난 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 대통령한테 떠맡기고 대통령은 그날 국민들 앞에 또 비서관들 앞에 못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도 사실상 어디 있는지 몰랐고 다시 말해서 대면 보고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여성 대통령으로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 아니냐?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비상시국에 테이크오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청와대에서 장악하고 지휘할 사람들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허둥지둥하고 오보나 전달하고 대통령대로 사라져버리고 오후 5시나 현장 방문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한권 시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이런 세월호 같은 이런 재난 비상사태가 다시 났을 때 비서실장으로서 전화보고 하겠습니까? 문서로 보내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상식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제가 볼 적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의미, 이런 때는 대면 보고를 해야죠. 대면 보고. 그죠? 예. 깨워서라도 달려가서라도 대통령이 큰일 났습니다. 이건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하는 게 청와대가 할 일 아닙니까?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도 대답을 안 하고 지난 2년 동안 청와대에서도
예,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준식 교육부 장관께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유라의 그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입학 및 학사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 이 보고서를 보면은 교원들이 부정 입학 등을 저지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예. 답변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총장에 대해서 조사를 상당 부분 했습니다만은 그 의혹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입학처장들하고는 이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행정감사로서의 어떤 한계 때문에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 검찰에는 아직 그 수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나요? 특검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착수는 한 상태인데 바로 특검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그 최순실 등 또 청와대 예. 이런 데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러한 것도 전부 수사 대상이지 교육부 감사로서는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저희 감사의 한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서 작성한 그 문답서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공문해봐서 아는데 예. 그 문답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문답서를 제출하지 않았죠, 지금요. 문답서. 어디다 제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 같은 거 했을 때. 예, 다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문답서에도 그런 건 질문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질문을 다 했지만 질문했는데 뭐 했지만 그런 거 전혀 동기를 찾아낼 수는 없다. 그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답변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이라는 것이 한때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고통이 되고 오죽하면은 뭐 국민들이 출산 파업이라고 그럴까요? 애도 안 낳고 뭐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그 부패를 잠재우는데 뭐 실패하고 있다. 반창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부패의 근원은 사교육에 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이 말이죠. 영어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머니들이 남편을 닭다리를 하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고. 그러니 부패가 근절될 수가 없어요. 남편들이 나가서 박봉에 쥐꼬리만한 봉급에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냐 이거예요. 그 부패의 근원이 사교육에 있다. 지금 차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정말 대어각성해서 뭔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개혁 안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 예, 그래서 교육 현장이 이제 뭐 서서히 뭐 변화하는 조짐은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 교육이 대학 입시 위주 문제풀이에서 정답을 찾는 교육으로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교육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학생들이 그러한 그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는 창의성 그다음에 이제 그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을 길러줌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이 말이 모든 우리 중고등학생들까지 지금 촛불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장관께서 정말 중심을 잡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해결의 방법은 역시 교육의 불평등,
격차 해소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도와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저 예결에서도 여러 번 답변하시고 그러셨는데 예. 하여튼 뭔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제시를 하세요. 차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식 구조의 변화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마지막 의원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비서실장님 묻겠습니다. 저는 이 국조를 통해서 청와대가 대통령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를 보좌하고 했던 청와대 보좌진의 철저한 실패가 뒷받침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조 임함에서도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에는 전 비서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자, 자료화면 보시죠. 자, 김기춘 비서실장 관련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전체입니다. 이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을까? 주요한 부분을 볼게요. 7월 18일자 보면 일이 돼 있어요. 이렇게 비서실장 말을 합니다. 4월 16일자 대통령 동선 위치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 박혀 있어요. 뭔 말입니까? 비서실장이 청와대 이 4월 16일자 관련해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라고 비서실장이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비서실, 경호실, 안보실 이 자료를 꽁꽁 숨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또 혹시 지워버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CCTV 내려가는데 안 내고 있는 게, 못 내고 있는 게 혹시 자료를 삭제해서 그러지 않을까 우려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임 비서실장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로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현재 비서실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게 이제 의문스럽고요.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런 보도 내용 못 보셨어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거짓말 써놨겠습니까? 자, 다른 자료 봅시다. 다음 자료 봅시다. 어떠한 일을 했냐? 9월 23일자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VIP 7시간 관련 주름 수술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나오고 있다. 이걸 논의하고 있어요. 이미. 자, 그 다음 장 봅시다. 10월 27일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안 된다. 정부 책임, 부담이다. 세월호는 인양을 하되 시신 인양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거 김영하 전 민정수석이 소설로 써놨다고 봅니까? 업무일지에? 청와대에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이정혁이 이런 거, 이정혁이. 대통령이 탄핵되기에 이런 겁니다. 야당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청와대가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 장 봅시다. 7월 1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언론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허위 왜곡 보도가 하고 있다. 제 밑에 보세요. 종편. 상ing항 불이익을 줘야 된다. 종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가면서까지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한 업무 지시 내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봅시다. 좀 더 노골적인 말 나옵니다. 시사저널, 일요신문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선제적으로 보이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본때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뭘 숨기고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의 7시간 진실이 감춰지고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영석 차장님 묻겠습니다. 네. 관저 관련된 CCTV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4월 16일자 CCTV 지금까지는 보존 기간이 지나서 보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양주얼구 김한장 의원입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 3년, 4년 청와대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경호실은 알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부속실 3인방 특히 안봉건 비서관 등이 실어 날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호 규칙을 이야기하고 완벽한 보안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아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국조 오늘 끝나는 거 아닙니다. 청문회 또 할 거고 또 특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실 직원이지 또 비서실 직원이지 최순실에 충성하는 이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모범 답안 좋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런 자세를 보이는 건 저는 탓하지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실, 이 국정농단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온 국민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엄중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서실장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전화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이라면요. 그날 텔레비전이 중계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집무실로 내려와야죠. 수석회의를 소집을 하거나 관계 비서관을 보고지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옥 실장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모실 그런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농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실장, 아까 어디 갔어요? 그 말씀 맞아요. 관저에서 대통령이 바깥에서 의료진 데리고 와가지고 안방에서든 아니면 파우더룸이서든 또 다른 방에서 진료를 하면 의무실장을 알 수 없어요, 또. 그 말로 책임이 면탈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청와대의 공식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실장은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자문이 또 김영재 이런 사람들이 최순실 손잡고 들어와가지고 진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또 이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사실상 어디 있는지 몰랐고 다시 말해서 대면 보고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여성 대통령으로서 만만한 사정이 있을 거 아니냐?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비상시국에 테이크오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청와대에서 장악하고 지휘할 사람들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허둥지둥하고 오보나 전달하고 대통령대로 사라져버리고 오후 5시나 현장 방문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한권 시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이런 세월호 같은 이런 재난 비상사태가 다시 났을 때 비서실장으로서 전화보고 하겠습니까? 문서로 보내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자리에 들다 말고 비서관들 불렀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NSC 소집해라. 국무회의도 비상국무회의 소집해라. 정군, 경찰, 경계령 내려라.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지시를 하도록 보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안보실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장수 안보실장.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후안무치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안보실이 재난 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 대통령한테
떠맡기고 대통령은 그날 국민들 앞에 또 비서관들 앞에 못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